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마을기자 브리핑 이동호 기자입니다. 2월 14일 오늘의 마을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은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였는데 발급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인 토요일까지이고 주민센터 발급은 11월 29일인 금요일까지로 사용 기간은 12월 31일인 화요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3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 카드 발급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과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의 경우 2023년도 발급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재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기초 차성위 유청소년 만 5세에서 18세 대상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월 10만 원 내의 범위 내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성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에 대한 월 11만 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는 세종시 축산농가에 대한 각축 전염병 차단 및 축산물 안전 강화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가축 전염병 차단 및 축산물 안전 강화로 이에 세부 추진 상황으로는 가축 전염병 위험시기 집중 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 총력, 위해 축산물 차단 및 동물용 의약품 유통 안전을 위한 감시 강화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청정 축산 조성으로 이에 세부적인 추진 사업으로는 친환경적인 청정 축산 기반 조성, 미래 지속 가능한 축산 모델 구축, 축수산물 생산 유통 관리 및 소비 활성화 등이었습니다. 한편 관내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비롯해 경쟁력 강화와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총 62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 사업은 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15종, 체험 환경 개선 등 11종, 가축 전염병 차단 18종, 축산물 안전 강화 3종 등 모두 47개로 2월 8일까지 관련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와 사업 분야에 따라 축산업 허가나 양업 등록을 한 농가로 신청서는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하여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많은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청정 축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종시 세종문화원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금강보행교 남측 보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대상은 전 국민이며 대화 방법은 창작 연날리기로 개인전과 가족과 함께하는 연높이 날리기로 접수는 세종문화원 홈페이지에서 2월 6일부터 2월 21일인 목요일까지입니다. 시상은 두 종목으로 개인 창작 연날리기는 금상 150만 원, 은상 80만 원, 동상 50만 원, 장려상 3명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며 가족 연높이 날리기 대회는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 장려상 3명에게 5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최한 세종문화원장은 부대 행사로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소원지, 쥐불놀이 등이 있으며 대보름 먹거리 체험으로는 부럼, 수정과 가래떡 시식 등 다양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였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 군, 구에 전국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하여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노인 일자리 등 희망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전의면 행정복지센터는 전의면에 거주 중인 폐지수집 어르신을 아시는 분이나 직접 본인이 연락을 하여 달라고 합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이며 종료 기간은 없으며 조사 대상은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으로 조사 내용은 현황조사,
희망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으로 전수조사 파악 후 노인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전이면 송재숙 위원장은 전이면에 있는 폐지 수집 노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알려 어르신들이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하면서 전이면의 복지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함께하는 종묘 제례악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묘 제례악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실의 가장 큰 행사였던 종묘 제례에 수반되었던 음악과 춤으로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한 음악과 장악원 악공들이 연주하던 전통을 국립국악원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종묘 제례악의 두 가지 주요한 부분인 보태평과 정대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태평은 왕실의 문화적인 면모를 찬양하는 음악과 춤으로 피리와 깃털을 들고 추는 문무가 특징입니다. 정대업은 왕실의 무력적인 면모를 찬양하는 음악과 춤으로 활과 화살을 들고 추는 문무가 특징입니다. 이번 공연은 김영훈 교수의 해설과 남동원 감독의 연출, 이건희와 김충환의 예술감독 지휘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티켓은 세종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종묘 제례악은 조선왕실의 음악뿐 아니라 정신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세종시민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의례와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입니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7일부터 최근 여권 발급 수요 급증에 따라 생활정보 제공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인 세종N을 개편해 여권의 접수, 교부, 예상 대기 시간, 혼잡도, 여권 관련 안내사항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권 창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수요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과 여권 민원 대기정보 표출 서비스를 개선해 급증하는 여권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인력 확충을 통한 여권 창구 증설 절차도 이행 중에 있으며 세종엔 앱을 통하여 여권 민원 외에 일반 민원 업무, 버스 이용 정보, 병원, 약국 운영 정보, 미세먼지 상태 등 다양한 생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종엔 앱은 모바일 구글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설치한 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사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세무상식 등 15일 통합 설명회 및 상담 등 개최 소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최민호는 오는 15일 보람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홀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세종시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통합 설명회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지식재산센터, 세종세무서 등 유관기관 5곳이 참여합니다. 이번 통합 설명회 일부에서는 2024년 세종시 정책 방향, 자금과 금융 지원, 창업 지원 사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 등 유관 기관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2부에서는 알기 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통해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 대해 세무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통합 설명회가 끝나고 참여기관이 상담 창구를 마련해 소상공인 시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상공인 경영 애로에 대한 1:1 맞춤형 정보 제공과 상담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설명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숙경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전 충청본부장은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마련한 민생 정책들이 세종시 구석구석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통합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세종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설명회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마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